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 얘기했고 또 조 장관 가족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또 곤란한 처지에 놓였죠. 우리가 엊그제 표창원 의원과 인터뷰했었는데 표창원 의원은 연좌제가 없어진 지 오래다. 아들 문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아들 문제를 아버지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100%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예. 그 얘기는 그렇게 안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고 아픈 단어를 사용해서 그 공격을 했는데 같은 비슷한 문제를 터졌으면 자기도 그렇게 혼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좌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중들이 장제원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같은 문제로 공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되돌려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각자 그 줄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 일괄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표창원 의원도 사실 전략적인 고찰을 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하자면요.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강한 공격하잖아요. 나경원 대표가 예를 들어 원내대표직을 던졌어요. 그럼 조국 장관도 장관직 던져야 됩니다. 그런 비견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 그래요? 그럼 서울대 교수직도 던지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좀 희한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창원 의원이 전략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판에서 약간 좀 고민을 하는 사람이지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다 잡아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뭐 원내고 하니까. 잡아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직을 던져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만일 그 아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이랬을 때 관여를 했다거나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내 자식이 뭐 제대로 처벌 안 받도록 뭐 특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이런 게 발견되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도 본인이 딸에 뭐 특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여가 됐다거나 본인이 나서 뭘 했다면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몰고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아들 문제는 아들 문제인 거지 아들 문제로 사퇴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아니 그게 사퇴가 왜 얘기가 나오냐면 먼저 그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종용을 했던 분들이 자기가 그런 경우가 닥쳤으니까 자기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니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막 엄청 막 심도 있는 철학을 갖고 질문했다기보다는 일단 당장에 어떤 흠집을 내서 좀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든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결국은 본인들이 이렇게 또 뭐 드라마틱하게 걸릴 줄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부메랑이 돼버렸어요. 결국 뭐 옴짝달싹도 못한 상황인데 뭐 하여튼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뭐 문자 메시지 공개가 됐어요. 크게 뭐 개입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본인이 해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개입됐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을 합니다. 원래는 괜찮지만 오히려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제원 의원 관련된 보도가 성급하게 나간 게 있거든요. 의원실이 관계돼 있던 것처럼. 그리고 나경원 의원 관련 보도도 너무 성급하게 나간 게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 언론이 뭐 한 달에 110만 건이나 되는 막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거. 이거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쏟아내는 옐로우 저널리즘 우리가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오늘도 확인 기사가 나갔지만은 118만 건 그거 이철희 의원이 주장했던 거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요. 1990년부터 조국으로 검색하면은 179만 9천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국이라는 거는 인명 조국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기사 해가지고 1990년부터 했을 때 179만 건이고요. 실제로는 한 4만 건 정도, 2만 건 정도. 아니 그건 언론에서도 발표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다른데. 아니 오늘 언론사 DB에서 확인한 겁니다. 80만 건도 있고 또 30만 건도 있고. 아닙니다. 지금 가서 세보시면은 그 네이버에서 아니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많이 삭제했어요. 기사들이. 아니에요. 1990년 1월로 했고 하면 딱 그 이철희 의원이 말한 117만 9천 건이 나옵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통계학적보다는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너무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기사를 엄청 봤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새알이 볼 필요도 없고 새알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 오늘 언론지능재단 공식 TV 나온 거고 최순실 사태 때 동일 기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입니다.
글쎄요, 뭐, 전, 아니, 실제 보도가 됐어요. 저의 체감은 그런 게 아닌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체감이야.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마지막 아픈 거예요. 예, 자기 생각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게요. 예.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론 보도도 좀 너무 선정적으로 하는 건 막아야 된다. 이건 여야를 떠나는 거잖아요. 제대로 확인하고 좀 써야 그렇죠. 된다. 예. 기자 팩트 체크하는 게 기본인데 뭐 조국 후보자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금도 나경원 마찬가지예요. 의원이나 지금 장재원 의원 얘기도 그렇죠. 지금 예. 너무나 앞서 나가는 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도 그 팩트 체크가 팩트인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저 오늘 토론 나가서 숫자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88만 건과는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이번 사태까지 178만 건을 한 게 아니고 110만 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 완전 허위입니다. 예. 제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언론을 우리가 이제 너무 높게 놓고 본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수의 언론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언론은 이미 장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클릭수. 했어요. 네. 클릭수 그리고 자기들 광고 대주는 기업들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좀 이제 기대를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라디오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국 후보자 딸의 SAT 점수 이런 거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거랑 다르고 수치가 2200점이라고 공개했는데 알고 봤더니 1970점이고 뭐 트위터상에 뭐 내신 1%의 1등급이라고 퍼뜨렸는데 알고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체크 또는 언론 보정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엄격하고 치밀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선동으로 맞선다? 뭐 이거는 참 모호한 상황이죠.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거쳐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난 방송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 방송 2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6시 26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내용입니다. 오후 8시 현재 중국, 베트남,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 오후 8시가 아니겠죠. 오후 18시 아닙니까? 네. 오후 18시 현재 중국, 베트남,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기상청에서 오후 6시 36분에 발표한 호우 경보 소식입니다. 6시 30분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옥외 광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이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네요. 아유, 조심해야 되는데. 예, 경기 북부지방에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금 핸드폰에도 계속 재난이 오고 있으니까. 예. 한비야, 한결아, 나가지 마. 듣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네. 저희 친척은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니, 제 여동생이 결혼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근데 그 공무부가 오시더니 갑자기, 아이씨, 과수원에 지붕이 날아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YTN 옥상에 세워둔 에어컨 실외기가 날아가서. 큰일 날 뻔했네. 네. 아니, 밖으로 나가진 않고 안에서 이렇게. 어이구야, 위험했네, 되게. 이게. 그래서 어제,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해먹었습니다. 예. 빨리 고쳤네요, 그래도. 예. 자, 사회 이슈 이야기 하나 해보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관련 논란으로 대입 제도 등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립서울대 명칭을 바꾸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는데 국립서울대가 아닌 국립지방대로 명칭을 바꾸고 더 나아가 국립지방대 캠퍼스를 전국 국립지방대로 분산해서 만들자 제안한 건데 국립지방대요? 서울대를 이름 바꾸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름 바꾼다고 해서 지금 같은 과도한 열기가 사라지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다 옮기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은 사람들이 안 사는 유동도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일본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
다 모여 있는 학교를 지방에 분산하면 인구 분산 효과도 좀 있고 지방 경제도 좀 살아나고 이 대학 경쟁도 약간 줄어들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 그럼 같아요. 뭐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또 봐야 될까? 지방 공립대가 있어요 지금도. 저도 지방 공립대 나왔고요. 뭐 있긴 한데. 근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국립대를 이제 캠퍼스화 하자는 건데 뭐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동의할 수 있는데. 뭐 프랑스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프랑스 같아요. 파리 1, 2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을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지연, 뭐 학연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나라에서 과연 가능성은 조금 있는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보다 사립대는요 입시 완전 자유화 해버리고요. 저는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100%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립대는 지금 뭐 최근에 입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좋네. 본인들이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입시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형태로 아예 지원도 끊어버리고 저는 국공립대는 대신 저렴한 학비로 그렇죠. 가는데 공정성을 최우선 삼기 위해 가지고 정시 100% 해버리면은 수시 저는 없애 보여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찬성입니다. 저는 국립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같이 뭐 자소서를 잘 써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소위 말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은 상황이 더 공정하다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대 이거는 제가 뭐 짧은 지식으로 이 부모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참 만들기 힘든 게 서울대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서울대의 이 위상이라든지 이름 같은 걸 갖고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진짜 없는 가정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출세할 만한 수단이 크게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개천의 소용. 그렇죠. 아니 예전에 보면 뭐 서귀포에서 귤농장이 있는데 공부하던 원희룡도 올라오고 예. 영주에서 공부하던 우병우도 올라오고 뭐 어디서 부산에서 공부하던 조국도 올라오고 이러던 시대랑 그분들 시대랑 지금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 지탄해하는 것이고 저는 그 측면에서는 국공립대는 과감하게 개혁해가지고 정시 100% 한번 시도를 해봐야 야, 하다. 그거 정말 좋습니다. 사립대 만들어 하라고 하고. 근데 지금 대신 사립대는 지원도 저는 갈수록 줄여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자생력을 위해서 본인들이 입시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과연 지금 뭐 영어 등통장한 건 100% 뽑아가지고 뭐 사립대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냐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생존 전략 하라 그러고 안 되면 도태되는 그런 문화가 나와야죠. 그러면 다 도태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게 과감하게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국가 지금 지원 보면은. 없이 자생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될 몇 군데 것인가. 안 되죠. 예. 네. 그거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왜 우리가 학벌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지가 지금 국민들이 던진 질문이거든요. 예. 사실 대학 입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지적부터 해서 예. 한번 구조개혁 저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한번 큰 예. 틀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일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 그 사학재단은 그런 거죠. 등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해놓고는 지원도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건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사학재단에 쌓아놓은 돈이 많거든요. 그렇죠. 적립금 같은 예. 것들. 근데 그걸 풀지 않고 등록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금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제가 저는- 하라면 다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낮춰가지고 서울시립대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해주면은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해주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른 대학 지형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저같이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고요. 개혁적인. 저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 그렇게 갑시다. 네. 예. 근데 뭐, 아까 개천에서 형 했습니다만 그런 시대는 지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대생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남 3구 플러스 목동 출신이 양천, 가장 많습니다. 목동, 예. 그런 거 봤을 결국 뭐,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노원도 줄었거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정시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내신만 잘해가지고 예. 가는 지역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 아버지 신호. 어머니 정보. 정보력,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서민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 아플 수가 있는 거겠죠. 어쩌면 뭐 이번 조국 그 장관 임명 논란 하면서 많은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중에 지금 교육 부분이거든요.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뭐 지금 저 두 분, 우리 강상범 네. 씨하고 박지원 씨는 애들이 꽤 크잖아요, 이제. 중학생. 예. 네. 공부를. 우리 애들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나요? 근데 제가 봤는데 힘들어요. 아니 뭐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다른 지방에 가면 뭐 안 됩니까? 그래서 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한 생각하는 인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거 좀 마음대로 놀게 냅둬요. 예. 그래서 저 얘기했어요. 따라고 얘기했는데, 예, 너는 공부 필요 없어. 60점만 맞으면 돼. 60점 왜 기준이에요? 40점을 맞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충격을 먹고, 예. 이번 이 일로 촉발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저는 뭐 입시에도 어떻게 좀 정치 수시 비율 조정한 정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대한 예, 관점 자체를 바꿀 정도로 대통령께서 좀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측면에서 정시 100% 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돌아섭니다. 진짜요? 국공립대에 대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사립대는 나 이거 완전 너무 좋은데? 자율화. 너무 좋은데. 이거. 입당해요 민주당에 그러면? 네? 민주당 입당합니까? 정기현 할게요. 안되고 그럼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교육 문제는 사실은 저는 관심을 뭐 이렇게 잘 못 둬서 미안한데 되게 하여튼 뭐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희 아니 갈때하고는. 이게 우리 계속 입시가 문제고 대학 서열화가 문제고 하는데 초등학교 혹은 뭐 중학교 더 나가면은 뭐 유치원부터 네. 애들한테 경쟁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걸 그리고 바라겠습니까? 시작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이해찬 세대부터 해가지고 경쟁을 좀 도외시하다 보니까 예. 경쟁이 없어진 상황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생각 외로 불공정이 생기더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경쟁이 싫냐 분공정이 싫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악랄한 질문이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경쟁의 가치 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살리자는데 좀 예. 뭐 의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경쟁 교육해서 경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업화가 성공한 건 사실이고 또 경쟁에서 성공했던 엘리트들이 이 사회를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평등 교육을 좀 하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고 또 정권이 잡았다고 또 좌파가 잡고 우파가 잡았다고 바꾸지 말고 좀 오랫동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큰일 납니다. 교육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부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